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가 제일 뜨겁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뜨거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나경원 의원이 안쓰러워요. 네. 그냥 그 5선이 되셔서 법사위 간사하겠다고 가셨는데 네. 결국에는 그 법사위 파행의 임무를 맡고 행동대장에 나섰는데 네. 통상 행동대장들은 초선 재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5선은 원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고도 남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선으로 간사하겠다고 가서 추미애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저쪽 민주당에 있는 그리고 자당에 있는 초선들에게 공적이 됐잖아요. 네. 초선들은 자당 초선은 공적 맞습니까? 비판해요? 모르겠어요. 그건 비판 안 하는데요. 네. 뭐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저는 듣도 보다는 소리예요. 무슨 5선이라고 동료에는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보면은 참 그 나경원 의원 끝까지 이 정치의 이 마지막이 참 없어 보이는 것만 골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치의 마지막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예상됐던 거잖아요. 두 다르크가 맞선 거 아니에요. 추다르크하고 나다르크. 양당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성인 분들이 하필이면 또 거기 모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추 원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은 6선이잖아요. 또 여기는 5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한산에서 이제 두 호랑이가 앉아 있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다툴까 앞으로도 그것이 그 걱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간사였잖아요. 간사 임명을 안에 그 의제로 안 올렸으니까 아니 그거야 뭐 민주당에서 민주당도 6선을 그 법사위원장 시켰는데 5선 뭐 그 간사 시킨들 그걸 왜 안 해줄까 싶은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주장하는 게 뭐 내란과 관계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뭐 옛날에 뭐 빠로 갖고 뭐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주장인데 그 민주당에서도요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법사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문제 삼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반말을 하면서 초선은 안 줘 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냥 결과적으로는 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꼬투리를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좀 그래서 뭐 심기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심기도 안 좋고 국민 보기에도 안 좋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 길게 논평할 가치가 있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5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도 이례적이고 6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는 이렇게 되면은 거의 파행 상태에서 아마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선수 존중합니다. 국회에서 뭐 경험보다 더 내세울 건 없긴 한데 그렇다고 반말하고 그렇게 뭐 초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니 지하철에서 왜 당신 몇 살이야 노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어쨌든 다 국민의 대표고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지. 그 선수가 많으신 다선 의원이면 오히려 다선 의원답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결국엔 지도자가 못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정정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저 추 다르크, 나 다르크 하는데요. 나 다르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추 다르크는 맞는데 추 다르크 대 나 다크. 저는 그렇게 좀 편합니다. 다크는 뭡니까? 어둠입니다. 둘 다 다크예요. 비슷하지 뭐. 추다르크는 추다르크예요.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렇죠. CCTV는 공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엔 박 의원님부터 아니 근데 공개 목적이 이미 국회 법사위원들이 봄으로 인해서 달성이 된 거 아닌가요? 나와서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했고 그 브리핑 내용만 들어봐도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궁금하다는 이제 분도 있어요. 보기 싫지만 궁금하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호기심이죠. 호기심. 근데 만약 윤석열 측이 계속 이제 그 체포영장 가지고 뭐 법적인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이게 구치소 측이나 교정당국이나 특검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의구심이 있다면 공개를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속옷 조항을 함으로써
집행에 실패했다는 게 다 알려졌고 예. 그 생생한 예. 그 장면을 예. 다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굳이 그걸 공개해 가지고 우리가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나 네. 싶어서 공개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 저는 공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쪽 윤석열 측에서는 인권 침해하고 사실상 특검이 본인들을 포괄적으로 했다고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마치 피해자이냐. 그러니까 결국 CCTV 공개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이지 민주당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특검 측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번 망신을 당해봐야 다시는 국민들 앞에 거짓말이나 호도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는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CCTV 영상을 통해서 좀 이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CCTV 영상 공개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그거를 신동욱 공개한다고 최고위원도 뭐 공개하자고 해서 아니, 그걸 공개한다고 망신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아니고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공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 그 말도 뭐 지금 일리는 윤석열이나 있는데. 변호인 측의 그런 억지에 대해서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게 수긍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눈 버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눈 버릴 필요 없다. 왜 멍하니 계십니까? 아니 뭐 근데 이게 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구치소 내에서 있었던 CCTV가 외부에 공개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 공개하는 거를 전직 대통령이 속옷 입고 있는 모습을 그거를 CCTV를 공개를 한다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돼. 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속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잘했다는 얘기 전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고 얘기 그 잘못했다고 무척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꼭 보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 공중파에서 그 애들한테 저 청소년들 그걸 보면서 저 아저씨 대통령이었던 아저씨 아니야? 그거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김계리 씨 변호인 있잖아요. 이분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일 때도 그때 뭐 거칠게 항의를 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말리고 이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도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 사태 나니까 인권유린이라고 그 공개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쓱 들어가 버렸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영치금 해달라고 계좌 공개했잖아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그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모아서 받겠다. 아니 돈 다 나갔다며요 그거. 아니 근데 전직 대통령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걸 거기서 그렇게 영치금을 받아다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재산이요. 부부가 별산이어서 윤석열 없어요? 재산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부인은 또 50만 원을 영치금을 넣은 것도 뭐야. 김건희 장모는 100만 원 했잖아. 김건희 씨가 윤석열 변호사비 못 내주겠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가? 근데 이게 너무 희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인데 그들은 솔직히 그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전 늘 얘기하는 게요. 이제는 이제 사법당국이나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피의자 그것도 중대범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씨예요. 윤 씨.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이번에 CCTV에서 묘사된 그 말들을 본세를 보십시오. 본세가 내가 27년 검사 생활한 사람이야. 당신 검사해봤어. 무슨 영화에서나 그 주치자들이 경찰에 그 걸려들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네 소장이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나 건들지 마. 거의 뭐 그 건달 수준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예우로 대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점점 더 희화화되는 것 같아서 이걸 참 그렇습니다. 자, 야당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기 완전히 이렇게 고문당하는 느낌이야. 뭐가 궁금하신데? 잘 가고 있습니까? 아는 데까지 말씀드릴게요.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보기 따라 다른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에 보십니까? 대해서 지금 새 대표 됐고요. 아니 새 대표 됐는데 오늘 무슨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당하고 조지현 의원도 뭐 압수수색 당하고 그 비서도 뭐 수행하던 친구인가 누구도
뭐 핸드폰 압수수색 네. 당하고 뭐 이렇게 계속 전방위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뭐 당 사정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좀 쫓겨난 지도부니까 뭐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저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앉아서 헛소리 삑삑 해대고 앉았고 그럼 뭐 또 거기 최고위원이 그 무슨 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석방시키라고 요구했다가 또 수석 대변인이 우리 당 입장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 지경까지 갔으면 뭔가 단합을 해서 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누구라도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서. 아니 지금 새로 지도부가 형성됐으니까 그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되죠. 뭐가 됐든 간에 그 지도부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뭐 그 산으로 가서 문제가 생기면 또 뭐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뭐. 뭐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남일 말씀하시듯이. 아니, 저는 어차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제가 때문에. 뭉쳐서 뭔가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아니 뭉치기는 뭐 그 다 쫓아낸다고 했던 그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같은 방향으로 아니니까 다 거기 나가라.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됩니까? 뭐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아, 뭐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 진짜. 아,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진 보시기에. 뭐 첩첩산중, 뭐 설상가상 이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당 대표 선거 끝나고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뭐 정리정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특검의 수사는 굉장히 거세게 국민의힘을 압박할 겁니다. 권성동 의원 이제 체포동의안 조만간 국회에 보고될 텐데. 뭐 당연히 처리되고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오늘 두 사람 뭐 조지현 의원하고 추경호 대표 압수수색이 있지만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이제 그 수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거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습니다만 더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를 헤쳐나가려면 그 장동영 원내대표는 107명이 똘똘 뭉쳐 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7명이 똘똘 뭉친다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되고 특검의 수사나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져야 그나마 야당이 뭘 해볼 만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네. 여전히 윤석열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윤호개인 하고 있고 아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지금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부정하면서 내란 동조하고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본인도 너무 센 얘기들을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해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청구서가 돼가지고 다 날라올 거예요. 전환길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청구서대로 할 수도 없죠.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의원 확장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포용 통합 이런 행보를 최근에 보이려고 톤 조절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그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밖에서 어쨌든 특검의 압박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고 안에서는 쫙 갈라져 가지고 내부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고 결국 이걸 헤쳐나가려면 상당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1.5선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변신의 모습은 많이 보여줬지만 그 이외에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는 분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연말쯤 되면 그래서 이대로 내년 지방선거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조금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그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 임명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저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 그 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 왜냐하면 그 사무총장 임명할 때 뭐 여러 명한테 오퍼를 했는데 다 거부를 했다는 얘기 소문이 쭉 돌았어요. 그리고 정의용 저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40대고. 근데 이분은 그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김천고등학교 나왔고 김천희 송원석 의원 그거 그쪽 같은 비서실 그 보좌관을 했던가 뭐 송원석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수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가 임명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그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 같은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그 지금 대표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밀어서 됐다 이런 소문이 쭉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도읍 그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인데 그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지도부가 자 원내대표도 자기가 버거워. 그다음에 사무총장도 보면 자기 직계라고 하기 어렵고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그러면
상당히 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가기 어려운 데다가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계속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예. 뭐 너무 심한 소리를 해서 당장 수석 대변인이 우리 당 입장 그거 아니에요.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삐걱삐걱 대고 있는데 보면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지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밖에서 또 전환길 씨는 앉아서 정말 엉뚱한 소리 계속 공천을 뭐 나한테 공천 달라고 뭐 사람들이 벌써부터 뭐 제도하고 있다느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친한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유턴이 심합니까? 장동영 대표는 뭐 계기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뭐 전원으로 듣기에는 뭔가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변화할 때는 자기 어떤 말이나 노선을 바꿀 때는 대강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장동영 대표는 그런 지점이 포착되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확 변했습니까? 보시기에. 그거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왜 우리 사진에 계속 나오면서 그 강성 우파들이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웃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돌아 나올 때 이렇게 얼굴 굳어서 나오는 그 장면 그 옆에 이제 그 무재준 의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장면은요 알려진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사퇴할 거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저 배신 안 합니다. 그래요? 저 사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였고 거기서 우재준 의원도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다고요. 근데 나가는데 밖에서 기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때 장동혁 대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근데 나가다가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거기서 얼굴이 확 굳어지는 그런 거 아니었나 싶다고요. 근데 뭐 어디 얼마 전에는 나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뭐 그 사진을 보면 제 처지를 그때 알 수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서 우재준 의원도 있었는데 그 자리는 본인이 무슨 뭐 그런 얘기 항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보면은 이미 그때도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있었던 건가? 뭐 잘 모르겠어요. 왜 그 한 가지는 그건 있어요. 이분이 평소에 주장했던 게 시감자론이에요. 이 사태가 터졌을 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저하고도 뭐 좀 가까운 사이니까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주장은 이거예요. 소수의 극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겨서 시감자라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거고 민주당이 약진을 하면서 우리가 거의 그 괴멸을 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극우든 뭐든 간에 그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장에 근거해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서영 대변인 지금 1분 남았는데 잠깐 하시다가 중요한 얘기니까. 이어가시죠. 뭐 장동혁 대표 일단은 변신의 기재잖아요. 왜라고 보세요? 일단 뭐 예전에 뭐 카피에는 여자의 변신은 무죄인데 이분은 그냥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하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구에게는 그 변신이 배신이 되니까 이번에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누구에게 배신을 하는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길이 될 수도 있다. 한다. 그럼요. 저는 이게 변신이라는 것들이 본인은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 변신, 배신의 대상이 전환길 개통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정상화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최소한 위원정당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한동훈,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까지도 찬탄파 사람들도 품을 생각으로 지금 조금씩 변침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전환기를 만나면 그게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조금 길게 보는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대권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자기는 물론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이 대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거 때는 뭐 거의 뭐 윤어게인의 어떤 메시지를 막 쏟아냈는데 일단은 딱 대표가 되자마자 인선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상화 쪽으로 유턴한다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게 정상화 자체가 되겠어요? 네. 이게 토양 자체가 네. 본인 안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정상화를 하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죠. 대표적인 김민수 최고죠. 사실상 최고위원계의 장동혁이라 하는 게 김민수 최고였고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뱉어둔 말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라든지 나름대로 설명이 없이는 아무리 변침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한계라서 지금 하는 노력은 헛 노력이다라는 것이고 잘못 삐끗했다가는 지금 바깥에 의병이라고 지칭하는 본인이 전한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좌표 찍고 그 변신을 정말 변신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바로 배신자 낙인 찍고 전환길이 공격이 올 것이고 그러면 김민수 최고는 사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세력을 다 본인이 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곳곳에 지금 암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달리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계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세력이 없다 때문에. 세력이 없죠. 사실은 그 당 내부로 보면 기존의 이제 구주류, 친윤의 지지, 그다음에 이제 당 밖에 전환길로 대표되는 강성 당원과 지지층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가 된 이후로는 본인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당 안팎의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철저하게 자기를 따라주는 자기 세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수도 낮고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나 지역적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니까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당대표가 된 그런 장동혁 대표의 한계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본인이 저걸 잘 헤쳐나가면 그럼으로써 정치력을 입증하면 또 당내 위상도 달라지고 지도자로서 미래가 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감해야 된다. 기왕 변신을 할 거라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일 저렇게 떠드는데 저게요. 과거 같으면 당에서 경고를 먹거나 징계를 먹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집회에 가가지고 5.18 얘기 잘못했다가 최고위원직 물러났잖아요. 징계 먹고. 그거에 비견해 본다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저 내란을 가지고 저걸 옹호하고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헌법재판소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따위 얘기를 했는데 경고를 안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지금은 가만히 있으나 저는 저걸 경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더 나가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야 이제 장동혁 그 대표가 선거 때 이런저런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대표로서의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변신을 하려는지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안팎으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그리고 변신을 하고 싶어서도 아까 저 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변신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잖아. 이게 당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빛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쏟아놓은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환길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환길과 결별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고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이 성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은 없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기왕 변신을 할 거라면 중간에 줄타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버텨낼 수 있나요? 권력이 유지가 되나요? 예를 들면 뭐 그 당장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강성 유튜버들이나 뭐 본인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의해서 내가 당선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기존 의존해서 됐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일제히 등을 돌려서 그 공격을 시작하면 근데 이런 겁니다. 가능할까? 그렇다고 선출된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어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해가지고 지도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최고위원 구성으로 보면 김민수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최고위원들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 지금 비관적인 것보다 성과를 내면 다 덮여요.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저는 변신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자기가 해놓은 말에 한편으로 갇히고 한편으로는 당 안팎의 그런 강성 세력이 눈치 보고 또 다른 한편은 외연 확장도 해야 되겠고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변신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은 꿀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사실상 이런 말이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본인이 정말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였는데 그 누군가에게 악마에게 힘을 달라고 악마 나타나서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 대신 나중에 내 손을 한번 들어달라. 그럴 때 이제 영화에서 이제 알았다. 그럼 나에게 힘을 주라 해서 되게 힘을 강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청구서를 내밀죠.
네 거를 다 내놔. 네. 아니면 네가 가장 아끼는 가족을 내놔. 네. 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는 그거에 대한 청구서를 털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내놔야 돼요. 예. 지금 아무리 중도 확장을 하고 다시 변침과 변신을 한다 하더라도 전환길의 청구서를 피할 수 없고 네. 그 전환길의 청구서를 요구할 사람이 지도부의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는 네.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느 순간에 전환길이라는 예. 그 청구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떠들기 시작하면 예. 이건 뭐 장동혁 대표 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예. 네, 저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마 지금쯤은 용꿈을 꿀 거다. 네. 근데 용꿈 꾸려면 네. 계몽령, 부정선거, 윤호개인 택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동조하거나 이제 그런 걸 내세워 가지고는 그런 것과 단호하게 선을 못 그으면 네. 아마 이제 정치적 종착지는 지금까지일 거예요. 이번 예. 여기까지일 거예요. 예. 그 본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 어느 길로 가는 게 옳은지 심사숙고해야죠. 예.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하면 도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는지는 알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신이 뱉어놓은 말과 행위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길거리에 뿌려놨는데. 많이 지우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변신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고속도로를 이 경부선을 타버렸어요. 예. 그래서 운전대를 자꾸 유턴할 데가 없어요. 유턴하려면 부산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장동훈 대표가 아무리 속도를 준수하고 예. 뭐 모범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예. 결국 이 유턴할 곳은 끝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다라고 뭐 봐요. 예. 역주행도 하고 역주행은 죽어요. 역주행 죽는 길이에요. 저분이 그 사고 확률 99%. 저분이 이제 정치적 그동안에 짧은 기간 예. 동안에 예. 뭐 한 7차례인가 변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역주행을 하고 싶어도 가드레일을 못 넘어요. 이게. 못 넘어요. 그러면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말입니다. 뭔가 행위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움직이? 아니, 정치인인데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나 하겠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당장은 네. 신임 당 대표가 만들어져서 인선도 하고 그러고 이번 있잖아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요. 예, 치명상을 입었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네. 12월 16일 날 그만둘 때, 네. 12월 3일 날 계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 예.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쫓겨날 때, 그때도 그랬어요. 예.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예. 그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 2월 달인가에 다시 등장했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 대개의 경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희망 섞인 주장이겠죠. 예. 그만두기를 바라는 예. 그런 뭘 그만두길 바라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바랍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예, 예, 아예 예, 그 예. 정치 무대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작년에도 그랬고 뭐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예. 뭐 앞으로 이제 9월, 10월 예. 뭐 되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을 가지고서 목표를 가지고서 움직일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수에 예. 합리적이거나 그 온건한 중도 보수 그리고 예. 또 이성적 보수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예. 예. 어디 기댑니까 예. 지금 예. 당 지금 저 모양 저꼴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 또 뭐 여러 사람들 만나 뵈면 야 지금 어차피 보수의 미래가 없지 않냐 예. 그럼 미래가 니네가 맡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국민의힘의 그 뭐랄까요 토양이랄까 그러니까 의원도 그렇고 당원도 그렇고 지지층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 보이고요. 이미 이제 너무 그 오염됐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던 당시에 예. 이 당의 분위기나 당의 토양하고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러려면 이걸 바꿔야죠. 네. 이걸 바꾸고 가장 극단적으로 바꾸는 거는 깨는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일단 창조적 파괴가 좀 필요한 상태가 네. 아닌가 싶어요. 저대로 가면 이게 무슨 심지어는 주술적 믿음 같은 거에 네. 막 당이 휘둘리고 네. 지금 뭐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 갔을 때 트럼프가 왜 정상회담 앞두고서 메시지 낸 것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반색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를 보면서 저분들 큰일 났다. 네. 이제는 이게 정치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걸 못 바꾸면 한동훈 대표한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팬덤을 관리하고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정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정치인이 말입니다. 일단 자기를 증명한 사람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옛날 DJ나 뭐 YS나처럼 증명한 사람 뒤에 좀 빠져가지고 관망도 하고 하는 건데 별다른 증명을 못한 아직 신인이 말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기 등치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뭘 안 함으로써 등치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글쎄 안 한다는 게 이번에도 경선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차원 얘기나 하고. 아니 그동안에 그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너무 숨가쁘게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하고 총선 치르고 그만뒀다가 당대표하고 당대표에서 올라가서 쫓겨나고 쫓겨난 다음에 다시 재기해서 당 후보 당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너는 왜 맨날 나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당을 위해서 좋겠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해서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왜 그러면 안 나오느냐고 계속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자기 일정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안 나올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니까요.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며칠 됐다고 지금 다 그 선거 끝난 지 며칠 됐다고 8월 26일 날 지금 그 당대표가 만들어져서 이제 열흘 정도나 됐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열흘도 안 됐구나 지금 보니까. 그런가요? 세월이 길게 느껴졌나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의 평가가 혼자 논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만한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긴 해요. 라방하고 혼자서 조용히 메시지 내고 페이스북, SNS 정치하고. 근데 정치라는 게 아까 뭐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뭔가 입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적절하진 않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더라도 이분은 그래도 뭐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에서 당대표도 했고 뭐 의원도 했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그런 입증이 안 된 분이 마치 그러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 논다. 그러니까 최소한 뭔가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움직여야 돼요.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와 의논하고 액션들이 계속 정치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부족한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저는 한동훈을 보는 느낌? 뭔가 온라인상의 한동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 에서만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다. 최소한 차라리 정치적으로 이준석 의원처럼 정치 패널이라도 하면서 본인의 입장들을 조금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를 드러내는 또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로 보면 내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다 만만치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걸 의식해서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과는 다르게 조금 메시지를 순화하고 조금 확장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조차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있냐 그런 거를 이제 기할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당내에서 역할을 찾아야 되죠. 그때 당내에서 역할을 못 찾으면 약간 이게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려운데 출마를 한다거나 그럼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멀어졌던 당의 신뢰를 회복한다거나 어디쯤이 될까요? 아니면 그 뭐 한동훈은 밉지만 이쁘지는 않지만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인정을 받아서 선거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거나 뭐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계기가 아니고서는 뭐 개인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뭘 한다 한들 그건 그냥 개인의 정치일 뿐이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혹은 보수 진영과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계기일 거다. 아니 근데 지금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전혀. 아니 그거를 왜 언론에 다 공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아니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고 모임을 하고 하는 것들을 무슨 그게 다 이렇게 떠벌리고서 그렇게 해야지만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움직일 것이다. 공식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만나보십니까? 많은 사람 만납니까? 자주 만납니다. 예. 무슨 얘기 주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대한민국 정치 제가 어떻게 여쭤보신 건 될지.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추상론 말고 그 거치가 아니고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개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런 얘기들 안 하겠어요. 지방선거 얘기도 충분히 하시죠. 참모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 안 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떤 분들을 좀 만나는 게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본인은 또 부지런히 만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만나고. 뭐 당연히 저희가 모르죠. 다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뭘 하겠죠. 설마 뭐 놀겠습니까? 다만 놀고 있지 않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야 된다. 지상의 정치를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면 정치적으로 좀 풀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게 정치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혁, 서영주,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